고든청, 문재인은 북괴 에이전트일지 모른다. 7좋은 일자리가 고작 도움이 양산하는 거냐? 미국 폭스뉴스 정치평론가 고든청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은 북한의 첩자일지 모른다. 그러나 그가 첩자이든 아니든 우리는 그를 첩자로 여겨야 한다. 그러면서 문재인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뒤집어 엎고 있다며 문재인을 위험한 인물이라고 했습니다. 좌파들에게 이게 가짜뉴스로 들리고 보일 거지만 이게 최근 미국이 갖고 있는 문재인에 대한 시각일 겁니다. 문재인을 보는 시각이 점차 달라지고 있는 미국 재무부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미국은 대북 제재 구멍을 펴누어 세컨더리 보이콧을 명시했습니다. 제재 대상 국가엔 저승사자로 불리는 미 재무부, 국내은행에 대한 경고 메시지는 단순 엄포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유엔 제재 개무시하고 야금야금 김정은과 뒷거래 구멍 쳐만들기를 시도하던 문재인 좌파 정권에 트럼프가 단단히 벼르고 최후 통첩을 한 거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폼페이오 장관 역시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날뛰던 남북 경협 사업에 단단히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현지 시간 10월 11일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 정부가 최근 대북 압박 강화를 위해 인도적 지원을 위한 구호단체의 북한 방문을 차단하기 시작했다고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한국 정부에선 5.24 조치 해제 검토 발언까지 나오지만 미국은 대북 제재의 나사를 더욱 조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문은 최근 몇 주 사이 미국 시민권자가 운영하는 구호단체 5곳이 국무부에 방북을 신청했다가 거절당했고 재심 가능성도 없다며 이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좌파 정치권마저 질문하기가 겁난다며 논란의 중심 인물이 된 강경화. 강용석 변호사는 이럴 줄 모르고 임명했다면 문재인이 무능한 거고 이럴 줄 알면서도 임명했다면 문재인 책임이지라고 일침을 날렸습니다. 현재 국정감사가 한참 진행 중인 가운데 문재인은 6박 7일간 일정으로 유럽 순방에 나섰습니다. 프랑스 방문 행보를 보면 거의 박 대통령 스케줄과 판박이입니다. 박 대통령은 2016년 6월 4일 프랑스를 방문해서 현대차와 에어리퀴드사가 파리의 전기 택시 회사와 협력해 시험 운행 중인 수소차 택시를 시승했습니다. 그리고 한류붐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로 프랑스에 열린 케이콘 행사도 참석했습니다. 문재인도 프랑스를 방문해서는 수소차 시승도 하고 세계적 스타로 발돋움한 BTS가 참가한 한부르정 공연 콘서트에 동행하여 관람도 했습니다. 이를 두고 온라인 누리꾼들은 미국, 일본 경제 대호황이고 한국은 경제가 개십창 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생각해낸 아이디어가 방탄소년단 파리 콘서트 동행하며 관람이냐며 다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 올려놓는다고 조소했습니다. 진짜 생산성이 전혀 없는 문재인의 외유 목적이 매우 궁금합니다. 잦은 외유 출장에도 해외 수주 완전제로인 상황, 오히려 굵직한 해외 수주 사업들이 줄줄이 탈락하며 고배를 마시는 중이지요. 박 대통령 외유 출장을 해외여행이라고 비난했던 좌파들, 지금 문재인의 행보는 업무의 일환으로 보이나 봐요. 10월 16일부터 20일까지 스페인, 프랑스, 벨기에, 유럽 3개국 방문에 나서는 일본 아베 총리는 프랑스에서는 양국 정상회담을 통해 일본 자위대와 프랑스군 공동훈련과 함대의 상호 왕래 확대에 대해 협의를 통해 국방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니케이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10월 7일 아베 총리는 파이낸셜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핵무기를 제거하는 협상의 한 방안으로서 주한미군을 철수할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북한 핵무기 제거를 위한 협상의 일부로서 한반도에서 미군을 철수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면서 미국 측이나 트럼프 대통령도 그럴 생각이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주한미군은 동아시아 평화와 안정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덧붙였습니다. 추락하는 것에 날개가 없는 고용 쇼크, 문재인 좌파 정권은 수십조 혈세를 퍼부었지만 효과는 마이너스였습니다. 이에 고육지책으로 떨어지는 고용 지표를 방어하기 위해 잔대가리 발상에 의한 일자리 창출이 국민 분통을 더욱 폭발시키고 있습니다. 10월 14일 조선일보는 청와대와 기획재정부가 단계 일자리 확대를 독려하면서 그 결과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겠다는 방침까지 밝히자 공공기관이 단계 일자리 만들기 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실효성에 의문이 드는 일자리를 만들거나
기존 업무가 그대로인 상태에서 투입되는 인원만 수배로 늘린 사례도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이번 달에 고속도로 특별 환경 정비를 실시하면서 한 달짜리 인력 971명을 뽑아 고속도로 주변에서 청소를 하고 잡초를 뽑고 배수로를 채운다고 합니다. 한국철도공사는 연말부터 서울역 등에 대학생 도우미를 배치한다고 합니다. 2달간 총 100명이 승객의 무거운 짐을 들어주거나 역 안내를 해주고 시간당 1만 500원씩을 받아간다고 합니다. 두 공공기관은 이러한 계획을 기획재정부에 최근 보고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신혼부부 전세 임대주택 당첨자를 위한 주택 물색 도우미를 도입한다고 최근 발표했습니다. 도우미의 역할은 고작 당첨자 대신 중개업소를 돌며 집을 찾아주는 일이라고 합니다. 이런 도우미를 168명을 뽑아 50일간 고용하겠다는 계획이라고 하니 정말 한심함의 극치를 달리고 있습니다. 10월 12일 국회 민경욱,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이 각각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한국철도공사는 체험형 청년 인턴 제도를 신규 도입해 10일부터 모집 중입니다. 정부의 체험형 인턴은 채용형 인턴과 달리 기업 입장에서 정규직 전환 의무가 없는 단순 아르바이트에 불과합니다. 철도공사는 이번에 1000명을 뽑아 석 달간 쓴다며 임무는 역산의 고객 서비스 수행이라고만 정해놨습니다. 이게 문재인이 말하던 일자리 질이 좋은 건가요? 그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처사만 반복할 뿐입니다. 온라인 누리꾼 반응도 이게 나라냐? 웃기는 최악의 정권, 숨기고 조작질하고 안 되면 세금으로 돈질하란다며 분노에 가득 차 부글부글 끓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네티즌은 저래놓고 취업자 수 늘었다고 정신승리하는 고비용 저효율의 아몰랑 정권이라 힐난했고, 또 다른 네티즌은 통계청장 바꾸고 세금 쏟아부어 있는 힘껏 메꿔봐도 체감은커녕 수치도 못 바꾸는 눈 가리고 아웅이네라며 문재인 좌파 정권의 일자리 정책을 비판하는 글들이 베스트 댓글 상위를 차지하며 많은 공감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윤서인 작가는 강신욱 신임 통계청장이 고용 참사 원인은 구조조정, 인구 감소, 온라인 쇼핑몰 확대 때문이라는 어이상실 원인 발표를 두고 오오, 그렇구나. 그럼 이제부터 고용 참사를 극복하려면 기업 구조조정 금지시키고 출산수당 대폭 지급하고 온라인 쇼핑 철통 규제 이렇게 세 가지만 추진하면 되겠네. 허허허. 간단한행, 쩝쩝이라고 일갈했습니다. 10월 15일 미국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남북이 9월 평양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 고위급 회담을 열고 남북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오는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통일부 수석 대표가 밝혔습니다. 한국 경제의 암운이 드리워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한국에 어떤 상응하는 강공 견제 드라이브를 걸지 진심 걱정이 됩니다. 김주성님, 최강호님, 강현배님, 김한섭님, 최우철님, 구독료 후원 너무 감사드립니다. 나라의 TV는 보다 더 양질의 컨텐츠를 생산하기 위해 자발적 구독료를 후원 형식으로 받고 있으니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은 꼭 눌러주세요.